종이책이 지금 교보문고와 알라딘에서 할인을 하더군요. 페이퍼백이라 할인가로 10,000원입니다. 아마존에서는 12.99달러예요. 그러면 지금 환율로 아마 19,000원 정도 하겠죠? 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After you died, I could not hold a funeral, and so my life became a funeral.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휴먼 액츠를 읽기 위해 필요한 어휘들을 먼저 학습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휴먼 액츠입니다. 바로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의 영문 번역판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은 한강 작가님의 여러 책들을 읽으셨을 테고 특히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소년이 온다를 읽으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소년이 온다를 읽으신 분들께 휴먼 액츠를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물론 노벨상은 소년이 온다에 주어진 것은 아니죠. 한강 작가님에게 주어진 상입니다. 그런데 수상 사실을 발표하면서 했던 간단한 설명이 있었죠. For her intense poetic prose that confronts historical traumas and exposes the fragility of human life. 그녀의 강렬한 시적 산문은 직면한다. 역사적 트라우마를 그리고 보여준다. 인간의 생명의 약함을. 여기에 역사적 트라우마가 명시된 걸 보면 작가님의 여러 작품들 가운데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가 노벨상 수상의 중요한 이유란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휴먼 액츠를 꼭 읽어보고 싶었던 이유는 데보라 스미스라는 번역가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한국에서 노벨 문학상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번역 때문이라는 자조적인 말들이 있었죠. 훌륭한 작가들은 많은데 그걸 영어로 제대로 번역하지 못하기 때문에 후보에도 들기 어렵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번에 한강 작가님의 노벨상 수상에 특히 번역가인 데보라 스미스가 주목을 받는 것도 결국 같은 이유입니다. 데보라가 없었다면 한강 작가는 노벨상을 받지 못했을 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훌륭한 번역가라는 말이겠죠. 번역이 뭘까요? 요즘처럼 챗 GPT 같은 AI가 뛰어난 상황에서 번역가가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 해보면 챗 GPT는 정말 훌륭한 자연스러운 번역을 해줍니다. 그럼 훌륭한 번역은 뭘까요? 그건 원문의 독자들이 원문을 읽고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미지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독자들도 동일하게 떠올리게 해주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년이 온다를 읽고 갖게 된 그 이미지와 감정을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이 휴먼 액츠를 읽고 동일하게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훌륭한 번역이라는 거죠. 이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우린 또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늘 베스트셀러 영어 원서의 한국 번역을 읽었는데 거꾸로 되면 어떨까? 내가 느끼는 그 정서를 그들도 느낄 수 있을까? 나는 영어 원어민이 아닌데 이게 영어로 번역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걸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생각하는 방식을 좀 더 알게 되죠. 소년이 온다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1980년 광주에서 있었던 끔찍한 사건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목처럼 동호라는 한 소년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사실 저는 많은 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소년이 온다를 참 힘들게 읽었습니다.
책장이 쉽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긴 책도 아닌데 여러 번 멈춰야 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폭력이란 무엇인가? 계속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1장부터 6장까지 각 장의 화자가 다릅니다. 1장의 소년 동호부터 동호는 갑자기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아랫방에 새들어 살던 오누이의 그 누나인 정미 누나를 찾으러 그리고 그 동생이자 자기의 친구인 정대와 함께 찾아 나갑니다. 그러다 1980년 국가의 폭력의 현장에 직접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대와 헤어지게 되고 도청의 정대를 찾으러 옵니다. 거기서 은숙, 선주, 진수를 모두 만나죠. 2장의 화자는 정대, 3장은 은숙, 4장은 진수, 5장의 선주, 그리고 6장의 동호의 어머니까지 에필로그는 작가 본인이 화자가 됩니다. 그리고 1장부터 6장까지의 화자들이 1장에 모두 등장을 하죠. 하나의 역사로 인해 영향을 받은 여러 인물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면서 하나의 역사를 경험한 여러 인간들의 공통의 증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1장의 제목은 어린 새입니다. 휴먼 액츠의 영어 제목은 The Boy 1980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모르는 영어권 독자들에게 시공간과 주인공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겠죠. 그러면 독자들은 내용을 따라오게 됩니다. 분명히 두괄식이고 육하 원칙에 따라 대부분 글을 쓰고 말을 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시공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번역이죠. 전 세계 어떤 언어도 1대1로 대응되는 언어는 없습니다. 단어를 그대로 옮긴다고 좋은 번역이 될 수 없죠. 이해 자체가 안 되거나 혹은 원문을 읽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결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번역자가 창작처럼 의역을 하게 되면 또 의미가 변질되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소년이 온다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가 올 것 같아. 너는 소리내어 중얼거린다. 정말 비가 쏟아지면 어떡하지? 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도청 앞 은행나무들을 지켜본다. 흔들리는 가지 사이로 불쑥 바람의 형상이 드러나기라도 할 것처럼 공기 틈에 숨어있던 빗방울들이 일제히 튕겨져 나와 투명한 보석들 같이 허공에 떠서 반짝이기라도 할 것처럼. 소설이 아니라 시집과 같죠. 이런 시적 산문이 휴먼 액츠에는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Looks like rain. You mutter to yourself. What will we do if it really chalks it down? You open your eyes so that only a slender chink of light seeps in and peer at the ginkgo trees in front of the provincial office, as though there, between those branches, the wind is about to take on visible form, as though the raindrops suspended in the air, held breath before the plunge, are on the cusp of trembling down, glittering like jewels. 여기 척은 확 내던지다를 의미하죠. 사과를 확 던지다 뭐 그런 겁니다. 마치 하늘에서 확 내던지듯 비가 쏟아지는 느낌이죠. The wind is about to take. 바람이 보이는 형태가 될 것만 같죠. 아직 보이진 않지만 as though the raindrops suspended in the air. 빗방울이 공기 중에 있는 것 같고 held breath
before the plunge are on the cusp of trembling down. 마치 튕겨져 나오기 직전에 숨을 참고 있는 것 같고 떨리는 잎사귀 끝에 얹혀 있는 것도 같죠. 그림이 시적으로 그려집니다. 등장인물들이 이제 겪게 될 일들 직전에 평범한 아름다운 삶의 한 장면 같습니다. 이와 대비되어서 이제 펼쳐지는 사건들이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다른 분들도 궁금하셨을 텐데요. 소년이 온다. 이 책의 영어 제목이 왜 Human Acts일까? 작가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직접 설명해 준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동호가 일요일에 문제의 집을 사려고 집을 나섰다가 다른 사람을 쫓던 군인들이 교회에 다녀오던 한 신혼 부부를 만나게 되죠. 동호가 그 모습을 목격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금 저흰 교회에 양복 입은 남자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사람의 팔이 어떤 것인지 너는 보았다. 사람의 손, 사람의 허리, 사람의 다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보았다. 살려주시오. 헐떡이며 남자가 외쳤다. 경련하던 남자의 발이 잠잠해질 때까지 그들은 멈추지 않고 곤봉을 내리쳤다. 곁에서 쉬지 않고 비명을 지르다 머리채를 잡힌 여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너는 모른다. 덜덜 턱을 떨며 천변 언덕을 기어올라 거리로, 더 낯선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거리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What's the matter? You're just on our way to church. Before the man in the suit had finished speaking, you saw a person's arm. What? Something you wouldn't have thought it capable of. Too much to process. What you saw happen to that hand, that back, that leg, a human being. Help me, the man shouted, his voice ragged. They kept on clubbing him until this twitching feet finally grew still. The woman stood there and screamed when she should have just backed off. You saw them grab her by the hair, but you don't know what happened after that. You were too busy crawling, trembling into the next street, a street where a sight even further from your experience was unfolding. 사람이, 인간의 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 장면이 보여줍니다. 영문 제목은 그래서 Human Acts입니다. 소년이 온다는 동호라는 소년이 글을 시작하죠. 그리고 각 장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동호와 연결되고 동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죠. 동호는 그들에게 죽은 이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 6장에서 어머니가 온나, 이리 온나 하고 동호를 부르면서 글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소년이 온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문은 그보다 사건 자체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네요. 보편적인 인간에게,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로 인해 인간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이게 합니다. 이 영어 문장들에서는 마지막 문장에 때문이다를 보면서 만약에 한국 사람에게 이 문장을 영어로 번역하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because나 since 같은 접속사를 썼겠죠. 하지만 이 글은 다릅니다. But you
don't know what happened after that. You were too busy crawling, trembling into the next street. 그 이후의 사건을 몰랐어. 너는 다른 거리로 바쁘게 갔으니까. 이렇게 번역된 거죠. 영어식 사고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더 낯선 광경도 한국어를 읽을 땐 평범한 보통 사람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어떤 광경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영어는 분명히 a sight even further from your experience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호의 시각의 낯선 광경인 거죠. 흥미롭죠. 이 책에는 저를 미소 짓게 했던 예쁜 문장들도 있었습니다. 사춘기 소년 동호가 아랫방에 새들어 살던 친구 누나를 떠올리며 설레어 하던 그 부분이죠. 그렇게 잠깐 궁금했을 뿐인데 그 후로 자꾸 떠올랐다. 잠든 정대의 머리맡에서 내 교과서를 펼칠 통통한 손, 조그만 입술을 달싹여 외울 단어들. 세상에, 너는 머시매가 어쩌면 이렇게 착실하냐? 생글거리던 눈, 고단한 미소, 부드러운 천으로 겹겹이 손끝을 감싼 것 같은 노크 소리, 그것들이 가슴을 저며 너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에 그녀가 걸어 나오는 기척, 펌프로 물을 길어 세수를 하는 소리가 들리면 너는 이불을 둘둘 말고 문 쪽으로 기어가 잠에 취한 눈을 감은 채 귀를 기울였다. 뭔지 설명하긴 힘들지만 동호의 마음속에 피어난 그 감정들이 이 몇 문장에 잘 보입니다. After only a brief while, these doubts were replaced by more intimate imaginings. The soft fingers that would peel open the pages of your textbook, mere inches from Jeongdae's sleeping head. The soft upward curve of those lips as they repeat, "My goodness, what a steady young man he is, holding on to all this stuff." Those affordable eyes, the exhausted smile, that muffled sounding knock. You felt lacerated by everything you imagined going on in the annex, a bare couple of yards from the room where you spend the nights tossing and turning. In the early hours of the morning, when you heard her stepping out into the courtyard and washing her face at the pump, you would bundle yourself up in the quilt and crawl over to the door, pressing your ear against the paper, your eyes, heavy with sleep, still closed. 특히 여기 My goodness, what a steady young man he is. 이 부분은 재밌네요. 사투리는 영어로 옮길 수가 없겠죠. 물론 미국이나 영국의 각 지방별로 다른 액센트나 표현들이 있지만 그렇게 하면 전체 영어권 독자들에게 또 적용되기는 또 어려울 수 있죠. 부드러운 천으로 겹겹이 손끝을 감싼 것 같은 노크 소리. 야, 참 이런 표현도 있구나 싶었어요.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네요. That muffled sounding knock. 같은 의미를 위해서 만든 표현이겠죠. 3장은 은숙의 이야기입니다. 소년이 온다에서의 3장 제목은 7개의 뺨입니다. Human Action은 The Editor 1985입니다. 먼저 1장에 보면 동호가 1980년 여름에
19살의 은숙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일하던 형들과 누나들은 모두 추도식에 갔다. 여러 밤을 관 앞에서 세운 유족들은 왼쪽 가슴에 검은 리본을 꽂고 몸속에 모래나 헝겊을 채운 허제비들처럼 느릿느릿 관을 따라 나갔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은숙 누나는 내가 괜찮다고 어서 가보라고 말하자 덧니를 살짝 보이며 웃었다. 그 덧니 때문에 어색하거나 미안해서 웃을 때도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장난스러워 보였다. The others you've been working with, all of them older than you. You have gone to the service. Black ribbons pinned to the left-hand side of their chests. The bereaved who have kept vigil for several nights in front of coffins now follow them in a slow, steep procession, moving like scarecrows stuffed with sand or rags. Eun-suk had been hanging back, and when you told her, "It's okay, go with them," her laughter revealed a snaggled truth. Whenever her awkward situation forced a nervous laugh from her, the truth couldn't help but make her look somewhat mischievous. 사실 전 소년이 온다를 읽으면서 여기 허제비가 뭐지? 했었습니다. 그냥 넘어갔었는데 영어로 읽으면서 scarecrows, 허수아비구나 했네요. 실제 허제비는 허수아비의 지방 방언인데요. 보통 이북에서 허제비라고 하고 전라도에서는 허세비라고 한다고 하네요. 은숙의 귀여운 덧니와 밝은 모습이 참 아름답죠. 하지만 너무 큰 고통스러운 사건을 겪은 이후의 은숙은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3장의 한 부분이에요. 모두가 그녀에게 귀엽게 생겼다고 말하던 때가 있었다. 눈, 코, 입이 조금씩 튀어나온 게 밉지 않고 귀엽구나. 머리는 꼭 흑인 댄서 같구나. 미용실에서 파마 안 해도 되겠다요. 그러나 19살의 여름이 지나자 누구도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24살이고 사람들은 그녀가 사랑스럽기를 기대했다. 사과처럼 볼이 붉기를, 반짝이는 삶의 기쁨이 예쁘장한 볼 우물에 고이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녀 자신은 빨리 늙기를 원했다. 빌어먹을 생명이 너무 길게 이어지지 않기를 원했다. There'd been a time when people had been quick to tell her how cute she was. You've got such nice features. It's like they came out of a copybook. You look like a dancer with that black hair. The saran perm would be pointless on you. But after that summer, when she was 18, the summer of the fountain, no one said such things to her anymore. Loveliness in the form of apple red cheeks, of comely dimples, expressing delight in her brilliance. Yet Eun-suk herself wanted nothing more than to speed up the aging process. She wanted this damned, dreary life not to drag on too long.
여기 이런 표현이 있네요. You look like a dancer with the black hair. A saran perm would be pointless on you. 너는 파마 안 해도 될 것 같아를 You don't need to가 아니라 이렇게 무생물 주어로 사용을 하죠. 미용실 파마가 너에겐 의미가 없겠어. 영어식 표현입니다. Yet Unsuk herself wanted nothing more than to speed up the aging process. She wanted this damned, dreary life not to drag on too long. 너무 아름답고 예뻐야 할 나이에 은숙은 빨리 늙고 싶었고 생명이 힘들다고 길게 이어지지 않기를 바랬죠. 사실 소년이 온다는 1980년의 사건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인간에게 이 소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래서 그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죠. 그러면서 그 일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게 합니다. 마음이 더 미어지고 슬퍼지죠. 그리고 3장에 많은 분들에 의해 회자되는 바로 그 문장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After you died, I could not hold a funeral, and so my life became a funeral. 4장은 진수의 이야기입니다. 소년이 온다의 제목은 쇠와 피이고 Human X는 The Prisoner 1990입니다. 그래서 작가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가장 직접적인 목소리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잔인한 존재인 것입니까? 우리들은 단지 보편적인 경험을 한 것뿐입니까? 우리는 존엄하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을 뿐 언제든 아무것도 아닌 것, 벌레, 짐승, 고름과 진물의 덩어리로 변할 수 있는 겁니까? 굴욕당하고 훼손되고 살해되는 것, 그것이 역사 속에서 증명된 인간의 본질입니까? Is it true that human beings are fundamentally cruel? Is the experience of cruelty the only thing we share as a species? Is the dignity that we cling to nothing but self-delusion, masking from ourselves this single truth, that each one of us is capable of being reduced to an insect, a ravening beast, a limp meat, to be degraded, damaged, slaughtered. Is this the essential fate of humankind? One that history has confirmed as inevitable? 5장은 선주가 말합니다. 밤의 눈동자라는 제목인데요. Human X에서는 The Factory Girl 202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게 되죠. 선주도 그날의 일들 이후에 슬픔과 고통의 날들 속에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고 마지막으로 다시 광주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동호를 만나게 되죠. 사진 속에서. 숨을 쉴 수 없었어. 어떤 소리도 낼 수 없었어. 그러니까 그 여름에 넌 죽어 있었어. 내 몸이 끝없이 피를 쏟아낼 때 내 몸은 땅속에서 맹렬하게 썩어가고 있었어. 그 순간 내가 날 살렸어. 삽시간에 내 피를 끓게 해 펄펄 되살게 했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의 힘, 분노의 힘으로. I couldn't breathe, couldn't make a sound. That summer, you were dead, while the blood was still hemorrhaging out of my body. The rat was running furiously through yours, packed into the earth. What I saw in the photograph saved me. You saved me, Dongho. You made my blood seep back to life. The force of my suffering surged through me in a fury that seemed it would burst my heart. 소년이 온다는 시공간을 다소 불분명하게 남깁니다. 문맥으로 이해하게 되죠. 불러일으키는 감정이 중요하죠. 그 순간 내가 날 살렸어. 그 순간이 동호가 죽었던 순간, 선주가 고문받던 그 순간인지 아니면 지금 동호의 사진을 보는 순간인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문에서는 What I saw in the photograph saved me. You saved me, 동호. You made my blood seep back to life. 다시 찾은 광주에서 동호의 사진을 본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는 주어가 주체가 반드시 먼저 와야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명시되지 않으면 다른 식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영어식 사고입니다. 마지막 6장은 꽃핀 쪽으로입니다. 이미 제목 자체가 이동을 의미하죠. 그렇게 1장의 주인공인 동호의 이동을 암시하고 제목과 함께 수미상관이 됩니다. 그래서 동호 어머니가 화자입니다. 휴먼 액츠는 제목이 The Boy's Mother 2010입니다. 읽으면서 특히 이 장은 정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쩌거나 젖먹이 쪽에 너는 유난히 방긋 웃기를 잘했는디. 향긋한 노란 똥을 배기적 위에 누웠는디. 어린 짐승같이 네 발로 기어댕기고 아무거나 입속에 집어넣었는디. 그러다 열이 나면 얼굴이 푸래지고 경기를 함수로 시큼한 젖을 내 가슴에다 토했는디. 어쩌거나 젖을 뗄 적에 너는 손톱이 종이매니로 얇아질 때까지 엄지손가락을 빨았는디. 온나 이리 온나 손뼉치는 내 앞으로 한 발 두 발 걸음마를 떼었는디. 웃음을 물고 7걸음을 걸어 나한테 안겼는디. 특히 이 부분이 어떻게 번역되었을까 궁금했었죠. 사투리는 어려울 테고 이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My 동호, I never knew a baby could look so happy to be breastfeeding. All the yellow fishes filling the cloth nappy to have such a strangely sweety scent. You crawled all over the place like a puppy, and there was nothing on earth that you wouldn't put in your mouth. Then there was the time you ran a fever and your face popped up. You had conversion and vomited a mass of your mild onto my chest. After you were weaned, you sucked your thumb with such intensity that the nails were thin and transparent as paper. You wobbled toward me on step
at the time as I clapped and chanted, "Here you come, here you come." 7 juggling steps until I could fold you into my arms. 소년이 온다는 정말 힘겹게 책장을 넘겨야 했지만 인간과 폭력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충격적인 뉴스들을 보고 들으면서 점점 둔감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 폭력이 인간에게 어떤 고통과 얼마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지, 그 이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수 있는지를 보게 되죠. 휴먼 액츠에도 쓰여져 있지만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같습니다. 방사능은 남아서 계속 아주 오랫동안 심각한 영향을 미치죠. 저도 책을 읽으면서 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바로 그 순간뿐 아니라 그 트라우마가 이후의 삶에 마치 방사능처럼 남아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어떤 장애를 만드는지 보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사실 20세기 역사에서 아주 많은 나라들에서 비슷한 많은 참상들이 있었죠. 휴먼 액츠는 한국의 역사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이 감정과 감성을 어떻게 전달할까 하는 궁금함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휴먼 액츠는 절대 낮은 레벨이 아니죠. 주제와 관련된 난이도 높은 단어들, 그리고 작가의 시적 산문을 잘 전달하기 위해 감정을 일으키는 비교적 빈도수가 낮은 단어들도 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휴먼 액츠를 읽기 위해 필요한 어휘들을 먼저 학습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계속 사전을 찾아가면서 원서를 읽으면 끝까지 읽기가 쉽지 않죠. 가능한 책에 나오는 좀 어려운 어휘들은 먼저 빨리 외우고 학습하고 책은 쭉 읽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뜻만 그렇게 외웠던 단어들을 실제 글에서 보고 또 이해하면서 그 뉘앙스도 깨닫게 되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복되면 더 확실히 외워집니다. 천천히 읽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휴먼 액츠는 빨리 읽어버리는 그런 책은 아니니까요. 특히 소년이 온다를 읽으신 분들께 휴먼 액츠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훨씬 좋았습니다. 종이책이 지금 교보문고와 알라딘에서 할인을 하더군요. 페이퍼백이라 할인가로 10,000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종이책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물론 전자책으로도 읽으실 수 있죠. 저는 소년이 온다는 전자책으로 읽었습니다. 전자책은 국내 온라인 서점에는 웬일인지 예스24에만 있더군요. 전자책은 22,500원이라 종이책보다는 비쌉니다. 아마존에서는 12.99달러예요. 그러면 지금 환율로 아마 19,000원 정도 하겠죠. 휴먼 액츠를 통해 독서의 또 다른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